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방송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대박플러스 시즌2의 삼로기법의 창시자 이상로입니다. 대박플러스 내용은 똑같고요. 이제 월요일날 다시 한번 더 찾아뵙게 그렇게 됐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법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시청을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종목 상담 뿐만이 아니라 종목 추천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일석삼조 프로그램 대박플러스 시즌2 꾸준히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종목 상담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무료 문자 같은 경우에는 013-3366 그리고 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홈페이지 www.cntv.co.kr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의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법 관련으로 궁금하신 내용 같은 거를 좀 적어 놓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감 시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감 시황 한번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간 중에서도 연기금의 매수세는 꾸준히 집중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남아있는 코스피다라고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오랜만에 낙폭에 당황하셨죠? 당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오늘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25.17포인트로 마감하면서 0.7%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33.64포인트로 0.2%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1062원 90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정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종목 AS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동국제강 시초가에 한번 덤벼보자, 들어가보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중에 변동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변동으로는 위로는 어느 정도의 지금 14,25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CG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계양전기 그리고 동국제강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도 편입가에서 밀리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내주는 모습이고, 대신에 장중에 하단으로 내려가서 왔다 갔다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아직까지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지금 금요일날 추천해 드렸던 종목군인데 13,900원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초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같이 차트를 보면서 AS를 좀 더 해드린다면 오늘 변동폭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동국제강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 하단으로 13,500원까지 내려갔는데 결코 많이 내려갔던 범위는 아니라는 거죠. 바로 2%대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위로는 14,250원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는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 정도면 만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못 파신 분들 내일 한 번 더 기회는 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숲이겠죠. 아무리 제가 울창한 나무를 고르더라도 숲이 지금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건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내일 이 불 자체가 좀 더 꺼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삼선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이었죠. 14,000원대.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 15,600원, 그리고 16,000원에 분파하게 되겠죠. 한번 같이 꽂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15,600원. 예,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 16,000원.
보시면 길이 3개가 있습니다. 바로 3노죠. 길을 한번 보시면 상단에 있던 길 자체는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단에 이 길 자체는 막힌 길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이 종목군은 상향으로 유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다가 지금 브레이크는 걸려졌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좀 더 노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항전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항전기 한번 보시면 하단 자체를 또다시 한번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단 3,250원짜리 가장 중요한 자리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상단까지 3,640원, 그리고 3,570원, 이렇게 자리가 좀 부풀어, 3,450원이죠. 헷갈리는데 3,470원인가요? 예, 요 가격대 맞습니다. 요 가격대 있는데, 이것도 똑같죠. 지금 상단에 가장 위에 있는 상단 밴드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 밴드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까지 어느 정도는 출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앞에 있던 이 모습은 우리가 매수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자체 3,250원짜리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방송상에서는 3,270원의 단가를 불러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하단 자체는 3,250원에서 굳건하게 지지가 되는 모습이고, 이렇게 지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이거나 아니면 올라갈 탄력성이 지금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이 100%라든지 아니면 60% 이상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으로 어느 정도 단타권 영역으로 3분의 1 정도의 물량을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요. 다시 한 번 더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3,250원 근처 자리 왔을 때는 본절에서 익절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지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을 확률보다 나쁜 확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언젠가 한 방은 꼭 할 수 있는 차트. 그래서 목표가로는 3,500원 여전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월요일날 왜 삼로기법이지 원래 신호등기법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삼로기법에 대한 중요한 명칭이라든지 우리가 꼭 한 번 더 밴드별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로라고 하면 세 가지의 밴드로 구성이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상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 하단 밴드가 있다면 이 상단에 있는 이 밴드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매도 권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지를 그냥 확인만 하는 자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의 최상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이 나오기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맨 위에 밴드에서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거래량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맨 위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차익 실현의 매물이 크게 쏟아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만큼 상단 밴드는 매수 자리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매도 자리라든지 홀딩 자리로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대신에 중간 밴드 같은 경우, 그리고 최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되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 밴드에서는 큰 물량을 싣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삼으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요. 다만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스윙주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바로 이 하단 밴드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최근 들어서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 여전히 분포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은 내려올 때까지 꾸준히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규적인 수급이라는 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연기금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PR적인 부분, 그만큼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삼로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뽑을 때 하단 밴드에 많이 걸리는 종목군들이
대형주가 많이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대형주가 다음 주라든지 아니면 곧 가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고요. 대신에 중소형주가 많이 걸리면 개별주 장세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도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히 호재거리, 기대감이 오르는 주식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수익주로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로기법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 제가 너무 진하게 썼죠. 이게 좀 지워지지도 잘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오늘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 따끈따끈한 오늘 매매, 오늘 아침에 제가 매매했던 종목군부터 한 개씩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QSI라는 종목군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군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큰 반등이 나왔었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것도 똑같이 큰 그림으로 보신다면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군을 만약에 뒤했다면 언제 샀을 확률이 가장 높냐? 아직까지 안 샀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음봉보다는 양봉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갭 상승이 일어났던 종목군은 쉽게 접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대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은 바로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양봉을 형성하는 그림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사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보고만 있는 상태다. 그런 종목군이었고요. 같이 차트를 한번 또 크게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앞서 있던 큰 매물 자체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하단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 부분의 거래량이 지금 응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가격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QSI 같은 경우에는 하단 밴드 자체는 7,060원권에 분포를 하겠고요. 자, 7,060원권.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90원대 7,290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7,580원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선에 대한 어느 정도 법칙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참고 기다리시고 계속 보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이 파란색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죠. 자, 일단은 이 선 자체를 우리가 검은색으로 좀 해서 좀 더 쉽게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보이시나요? 자, 요 선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자, 요렇게 세 개의 선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신다면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위에 상단에 걸리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걸려있는 상태죠. 지금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에 빨강색의 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진짜 매수 세력인가 아니면 가짜 매수 세력인가 아니면 이탈이 되었는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최상단에 있는 밴드 자체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관심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군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되니까 음봉이 나오면서 상단에 있는 부분을 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상단에 있는 모습을 걸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 밴드를 그냥 테스트하는 일종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래량 자체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거래량이 줄고 지금 위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최상단 밴드는 공략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켜보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화면 여전히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있던 이 지지점 자체는 페이크성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요. 자, 중간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번의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군은 일단은 대기하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윙주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대신에 중간 밴드를 공략을 했더라도 반등은 또다시 크게 나타나는 모미가 나왔고요.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 밑에 보시면 꼬리가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7,09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부분을 제가 뭐 이렇게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문자를 7,050원에서 제가 7,100원까지 매수를 거래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은 매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키포인트가 바로 있죠.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는 뚫지 못했지만 중간 밴드를 지금 뚫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매물 자체가 상당히 고여있는 상태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의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단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느 정도의 물량 자체가 그냥 끌어올리기에 급급한 날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밴드를 하루 만에 이렇게 누르고 갔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좀 더 큰 상승을 더블로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슷한 유형의 차트 한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카본이라는 차트인데요.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 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8,290원이었습니다. 하단 자체에 8,290원대를 장중에 한번 대고 터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 날은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옮겨서 붙인다는 거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올 수 없게끔 만드는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Q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패턴이 나타날 확률이 저는 조금 농후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키포인트는 우리의 매수 가격은 바로 7,200원 하단이었습니다. 중간 밴드를 보더라도 7,200원 밑에서 공략을 하셔야지 급하게 이 종목군이 내일 상한가를 간다, 아니면 더욱더 큰 상승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지언정 절대로 우리는 돌같이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PSK라는 종목군인데요. 한번 또 차트를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보는 차트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 손대고 물려있거나 아니면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군일 겁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가장 유혹하기 쉬운 패턴만을 제가 골라서 가지고 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시청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여기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2010년도에 있던 고점 자체를 지금 돌파하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맥점 자체를 크게 한번 끊는다면 가장 상단의 맥점, 이 부분이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또 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단에 있는 이 맥점 자체를 가격대를 알고 있으면서도 놓쳤습니다. 그만큼 이때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게 움직였고, PSK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만큼 적자 실적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싣기에는 상당히 위험 수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종목군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큰 상승을 불러일으켰던 종목군이었고요. 하지만 기회는 또다시 온다고 했나요? 바로 상단에서 다시 한 번 더 마법의 삼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격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단 같은 경우는 9,830원이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가격은 12,200원. 예.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1,400원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본 안 보고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수위 자체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도 꾸준히 보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단 밴드를 지금 걸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되는 밴드라고 말씀드렸죠. 하단은 한번 뚫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박스권을 유지한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유효합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하단으로 그냥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차트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절대로 급하게 들어갈 필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도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관심 종목군에 추가를 해 놓으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 다음 화면 보면 상단에 1200원을 터치를 하고 다시 도치 모양으로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밑에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앞서 있던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보다 상당히 줄어든 모습이었고, 그럼 우리가 이 차트의 형상을 본다면 하단에 9,830원 자리에 한번 큰 상승을 불러일으켜 올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박스권 하단에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같이 보시면요. 자, 9,810원이 종가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9,810원이 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종가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가 베팅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일 시초가로 우리는 한 번쯤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이 되겠죠. 하단 밴드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 세 가지의 중요한 3로 세 가지의 선 자체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와중에도 가장 상단에 있던 종가 자체는 1,45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은 제가 어떻다고 했죠? 세 가지의 선을 한꺼번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중간 밴드라든지 아니면 상단 밴드를 다시 한 번 더 지지 테스트를 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중간 밴드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단 밴드를 돌파하지 않는다면 다음날 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에 너무 많은 것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내일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같이 볼게요. 자, 도치가 나오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인데 상단이 자체가 지지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페이커성의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고 추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화면, 올라가는 같지만 음봉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매물 자체가 좀 더 나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에서는 영망치형이 드러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시세를 꺾이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하는 모습만 나타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고, 오늘 크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1,900원까지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위에 상단에 아무런 지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항 구간도 없고요. 이럴 때는 밑에 거래량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금호 타이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에 제가 앞서서 지금 PSK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잘 보세요. 지금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여기 9,830원이 하단 밴드였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가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면 상단 자체를 1,200원에 되지 않고 그냥 하단에서 지지가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략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왜 공략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금호 타이어를 보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금호 타이어의 차트를 크게 한번 본다면요, 우리가 공략하고 싶은 차트입니다. 곧 뚫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차트라는 거죠. 그리고 참 차트는 이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1선 자체를 꾸준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개인들에게 유혹하는 차트입니다. 나를 좀 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베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소리 듣기십니까? 저는 듣기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맥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차트 한번 크게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는 많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만큼 매물권역이 상당히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군은 특히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면 12,7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중간 밴드 가격을 한번 본다면 12,950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 13,400원 정도가 분포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하단 밴드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도 하단 밴드를 크게 때려주면서 중간 밴드가 내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어떻게 형성되었나요? 12,7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거래량은 상당 부분 표출이 된 상태고, 하지만 우리가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큰 거래량은 하단에서 미리 나왔다는 거죠. 그런 가격적인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매수 권역으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됩니까? 관망을 하고 계셔야 됩니까? 답은 3번입니다. 관망을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차트겠죠. 자, 다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절대 뚫지 못합니다. 한 번만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박스권 자체는 상당히 단단하고 거기에 매물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뚫을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시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매수를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관망을 하고 계셔야 됩니까? 예, 관망을 하고 계셔야겠죠. 자, 우리는 언제 사셔야 됩니까? 지금 상단을 이렇게 한번 뚫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때 그때 사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은 관망입니다. 만약에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날 곧장 손해가 나게 되겠죠. 이런 패턴 자체를 상당히 많이 속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10월 22일처럼 이렇게 양봉이 한번 크게 들어오면 앞서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는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추격 매수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 조금 뜨끔하지 않았나요? 그만큼 지금 이 자리는 매수 자리가 아니라 좀 더 관망을 하고 있을 그런 자리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올라가고요. 지지는 받는 형국은 나오지만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림은 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겠습니까? 12,950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아니면 13,4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고 우리가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버시는 일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종목군 대한유화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죠. 그만큼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일어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차트를 한번 또 크게 한번 볼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차트죠. 왜 그런 말씀 드립니까? 지금 정고점이었던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리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관망을 하고 계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종목이 돌파하는 모습,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매매 패턴입니까? 이날 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고요. 자, 가격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가격 같이 보시면 68,600원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71,700원. 자, 그리고 지금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73,200원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밴드가 형성됐습니다. 제가 촘촘할 때는 어떻다고 했죠? 당연히 변동성 자체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매불이 상당 부분 끼어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돌파를 했습니다. 이날은 사는 날이 아니라는 게 여실하게 드러나죠. 바로 상단 밴드 자체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가 관망을 하고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맞고 난 다음에 차트들을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곧장 하는 차트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트는 길게 가지는 못하고요. 이런 차트 바로 인터파크라는 차트가 있었는데 그거 조금만 있다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곧장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 밴드를 아직까지 지지 테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차트입니다. 옆으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차트고 시세를 낼 수는 없는 차트입니다. 자, 옆으로 행보를 하지만 올라가지는 못하죠.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를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라고 했죠. 중간 밴드를 우리가 매수 자리로 삼겠습니다. 다음날 곧장 반등이 올라갈 수 있는 차트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단 밴드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단 밴드를 단기 트레이닝이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은 하단 밴드의 스윙주 관점으로 한번 보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밴드 자체를 상단 밴드 다시 한번 맞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하단 밴드가 가장 중요한 자리죠. 매수를 무조건 하셔야겠죠. 여기는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되는 자리죠. 간혹 가면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는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밑꼬리가 달리면 저 자리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많으세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하지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가격적인 원리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날 매수가 들어갔다고 보고 다음날 한번 볼게요. 곧장 시세가 크게 올라오는 자리죠. 그러면 이렇게 또다시 상단 밴드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매도를 하라고 했죠. 매도를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곧장. 자, 더 올라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별로 안 보더라도 2% 괜찮습니다. 우리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날 또다시 빠지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다시 형성이 됐습니다. 이 종목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농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외 관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파크라는 차트는 잠시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하단은 9,420원, 그리고 중간 밴드는 9,780원,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9,900원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중간 밴드를 하루 결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옆으로 행보할 확률이 상당히 다분하다고 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행보를 하다가 한번 크게 빠지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매수 가격대에 왔다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터파크는 좀 더 관망을 하고 계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군, 요번 주, 제가 금요일 날 매매를 하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매매를 했던 QSI를 비롯해서 나머지 종목군들 또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실전을, 어느 정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기 기능이 가능하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다시 보기를 좀 해주시고요. 삼루기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화가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부터 차례대로 전화를 한 통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이 지금 고르지 못한데 일단은 잠시 좀 대기하시고 지금 문자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599 둘님이
SK하이닉스 전망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삼로기법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 중요한 가격 세 가지 말씀드렸죠. 26,200원, 27,300원, 그리고 28,500원 세 가지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박스권 하단을 공략하는 방법이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자체를 지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봤을 때 좀 더 크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시세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반도체 가격분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DDR-램, 우리가 흔히 쓰는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전 대비해서 35%가 지금 상승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주로 노트북에 들어가는 램을 많이 생산한다, 그죠? 거기에 낸드 플래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전보다는 크게 빠지는 모습, 그리고 1개월 전보다는 소폭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SK하이닉스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4분기에 대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적이 지금 반도체 가격 자체가 크게 변동성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치킨 게임이 이제는 끝나고 정립이 되었구나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일단 SK하이닉스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칩에 대해서 6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위고요. 그리고 1위가 인텔이죠. 그리고 3위가 퀄컴, 4위가 마이크론, 이런 순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세계의 상위 10개의 회사가 찾아오고 있는 점유율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0%를 넘었을 때 독과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만큼 치킨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63.4%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대형주, 그만큼 대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그리고 퀄컴의 주가 추이가 어떻죠? 바로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도 거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이미 많이 지났고요. 지금 공략하면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언제 공략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이 월봉상에 해당하는 부분, 외국인의 매매 추이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개가 주봉을 움직이는 것은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을 움직인다는 것은 매매 자체를 추세적인 매매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월봉을 보고 매매를 하진 않죠.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에도 힘들고요. 대신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의 패턴을 보고 매매를 하는 패턴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의 움직임만 본다면 월봉이 희한하게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종목별 투자자를 안 보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지금 수급을 한번 보시면 제 말씀대로 지금 외국인이 자주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가 바로 SK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점은 현재 관점에서 32,000원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 번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 자체의 지지가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 밴드를 그리고 있는데 32,500원 그리고 32,000원 자리를 우리가 매수권역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4분기 12월달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바로 SK하이닉스가 아닌가. 그만큼 장밋빛 전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도 넘어가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전화인가요? 아니면 문자인가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수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하나 얘기했습니다. 하나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39,500원이요. 39,500원요.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 30% 됩니다.
아, 30%요? 예, 예. 자,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시죠? 이게 지금 산지가 거의 한 보름 이상 되는데요. 예. 가격이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그 가격대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네요. 아, 예, 예. 예, 이제 목표가는 얼마가 정도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얼마인지 궁금해 전화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으시고 TV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한화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여의도에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화그룹에서 후원하는 게 되겠고요. 한화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폭죽, 화약 관련 업체구나라는 걸 첫 번째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바로 국방에 개통되는 방산 관련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업체라는 거죠. 한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접근을 같이 해보시면요. 지금 중요한 맥자리 자체가 하단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는데요. 이런 맥자리 자체를 걸치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하나같이 갈 수 있는 종목군도 잘 없지 않았나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학주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시장 한번 보세요. 시장 오늘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0.7% 하락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는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자체를 한번 본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 돌파라는 39,000원대 매수가 잡으신 거에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요. 그래서 이날이 되겠죠. 일단 지금 매수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좀 더 홀딩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탈이 된다면 하단에 제 말씀드리는 거 꼭 잘 들으세요. 하단 가격대 상당히 중요합니다. 36,000원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6,000원대 안 무너지면 일단 무조건 홀딩하신 전략, 좀 취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왜 홀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시세를 내는 와중인데요. 시세가 상당히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한번 큰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꾸준히 하향 패턴을 그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바닥이 어느 정도 좀 잡혔다고 보고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단계, 업황 사이클을 좀 더 보실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 아직까지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36,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번에는 또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액토즈 소프트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액토즈 소프트, 지금 9727번님이 액토즈 소프트 조금 더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더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시길래, 당연히 이익권이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57,100원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7,100원이시고요. 비중은 무려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 상담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거 방송에서요, 팔라고 했다가 다음날 또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왜 팔려고 했냐고. 참, 이런 종목군 제가 얼마 전에, 오늘이죠. 드래곤 플라이에 대한 상담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분만큼 이분도 상당히 심각한 종목군이고, 액토즈 소프트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던 종목이었거든요. 하지만 거기가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또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게임주의 황제 NC소프트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들도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게임주에 눈을 돌리실 때가 아닙니다. 게임주 그리고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업황 사이클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그런 경기가 회복될 때는 어떤 종목군을 봐야 되느냐, 철강, 조선, 그리고 금속,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학업종, 이런 경기순환 계통으로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들이 좀 더 정점까지 올라오는 순간에 소비주가 같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업황은 안 좋다는 거죠.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 일단 월봉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하단 자체, 상당히 하단에 분포가 돼 있죠. 이 가격대가 있는데, 지금 34,100원짜리는 기술적 반등은 넣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크게 올라갈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여기는 박스권 하단 매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실 수 있겠고, 하단의 삼로가 통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반등은 4만원대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크게 추세 자체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추세는 하락 추세대에서 우리는 조정 파동 중에서 바로 비파동, 반등 파동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타깝지만 지금 자리 반등만이 살 길입니다.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38,000원에서 4만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무조건 30% 이상은 꼭 정리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한 개 들어왔는데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KT 35,200원이요. KT요. 예. 35,200원요. 예. 예, 비중 어떻게 되시죠? 30%요. 자, 산지 오래되셨습니까?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러세요? 한번 그러면 제가 지금 비중은 30%고, 예. 예, 그러면 전화 끊으시고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35,200원짜리입니다. 조금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SK텔레콤, 그리고 LG플러스, 그리고 KT 세 가지 종목군이 있습니다. 지금 통신주가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SK텔레콤이었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는 품질 서비스 관련으로 좀 더 이슈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KT 지금 계속적으로 하단 자체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이 가격대 34,200원 자리에서 반등이 만약에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는다면 34,000원 자체를 손절가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단에서 꾸준히 지금 지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가 약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대신 34,000원에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안 되고 이탈이 된다면 무조건 우리는 매도 전략으로 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정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지금은 종목 추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은 DRTI라는 종목군 오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DRTI 기업적인 설명 다 아시죠? 러시아 대통령 12일날 방한한다는 소식, 유라시아 철도가 생기나 마나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소식 그런 게 있었고요. 기업의 가치는 아직까지 상당히 하단입니다.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차트라는 거죠. 오늘 어느 정도 상한가를 했는데 일단 가격적인 삼로기법을 통해서 가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중간 밴드, 상단 밴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1780원, 그리고 1875원, 1925원인데요. 자, 중간 밴드 1870원. 자, 하단 밴드는, 1780원입니다. 일단,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하단 밴드 자체는 건너뛰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이 중간 밴드를 한번 우리가 매수가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 밴드는 어떻다고 했죠? 바로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으시고 대신 중간 밴드 자체를 우리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50원에서 187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960원입니다. 1960원까지 올라간다면 단호하게 정리하시고 넣으시는 전략. 왜냐하면 하단 밴드를 아직까지 한 번도 테스트를 안 했죠. 그러면 단기적인 시세는 살아있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는 차트라는 거.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770원대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도 길게 하고, 제가 또 핵심 엑기스를 또 말씀을 드린 관계로, 지금 오늘 조금 길어지게 됐는데요. 마지막에 급하게 설명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종목 상담 문의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삼로기법 꾸준히 사랑해주시고, 서울경제TV 꼭 다시 한 번 더 시청해주시면 가장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이상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